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월 초 시작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보였죠. 그런데 체감 온도는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사실 주식은 제가 매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경제기사나 경제방송,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너무 믿지 마셔라. 주식은 중계방송을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함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해야 됩니다. 주식은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순환하고 순환매 이런 거에 현혹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자, 제가 2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많이 오른 종목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지 말고 많이 떨어졌다고 싸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그게 2월 15일 날 이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방송을 드리면서 에코프로 2월 15일 때 22만 1,000원일 때 말씀을 드린 게 오늘 그죠? 95만 원 8,000원까지 올라갔죠. 반면에 이때 비교를 드렸었던 카카오가 2월 15일 날 6만 3,5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4만 8,800원까지 급락했죠. 이게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5월 3일 날 에코프로와 첨보 비교하면서 이중잣대 증권사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죠? 첨보의 실적과 에코프로의 실적을 비교하면 에코프로는 아직도 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돌직구 방송을 통해서 하나증권에서 얼마나 급하면 4,000원, 무려 4,000원을 내리려고 한 달 10일 만에 45만 4천원에서 45만 원의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 그죠?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고 리튬 가격이 152위안에서 305위안으로 올라왔다. 그죠? 그러면 논리적 가정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 그 부분 속에서 에코프로의 심리적 압박하는 부분, 그 타이밍이 매수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5월 15일 날 대한민국 양극재 포스코케미칼과 그리고 에코프로, 그죠? 포스코케미칼 29만 2천원짜리, 그리고 에코프로가 49만 9천원 하던 5월 15일이 매수의 자리였고, 그때 우리 MTN 카페요님들한테 전부 문자를 쏟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지분구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 CNG. 거기에서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률, 여기는 35%로 나왔는데 한 31% 정도 됩니다. 그죠? 이런 지분구조를 갖고 있고, 그 속에서 6월 29일 날, 그죠? 이 이야기가 나왔죠. 1조의 자금 조달. 그죠?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10여 곳이 참여하고, 여러분들 스카이레이크, 그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대재 예전, 그죠? 과학통신부 장관 임명되기도 했었던 삼성전자 출신 임원, 거기 대표로 있는 그 스카이레이크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부분, 이게 기폭제가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가 집중되었었던 부분이 이제 나비 효과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부분에 공매도가 집중되었었던 금양이라든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렇게 20%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응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4월 11일 날 82만 원 할 때, 에코프로가 82만 원 할 때, 그리고 5월 23일 날 하나증권에서 45만 원의 하향 리포트를 내고, 유진투자증권에 그죠? 누구누구가 에코프로 BM 20만 원의 하향 리포트를 내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반값 리포트를 낸 부분, 이제 그 가격 라인에서 더블 가격이 됐다면 이제 응답할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죠? 그러면 하향 리포트 한 달 10일 만에 2번 이야기를 하신 분은 이제 와서 뷰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고평가인지 리포트를 또 내야 될 타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다면 그 틀림의 차이가 현격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2차 전지와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8월 10일 날 MSCI 편입 발표가 납니다. 지난번에 편입이 안 됐죠. 적어도 이 타이밍까지는 끌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인 시장 내용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열심히 에코프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김기수가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있는지 당연히 시장의 대장주인데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자, 중국의 방간첩법 시행 7월 1일 이미 이전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중국의 경제활동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오늘은 양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토니 블링컨 장관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악수 한번 했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꿉쩍하지 마셔라. 그죠? 말장난하는 거지. 그죠? 그 이야기 했다고 뭔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8월 1일 날 통제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갈륨과 중국이 94% 생산을 하고 그리고 게르마늄을 90% 생산합니다.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또 희토류 장난할까 봐. 그죠? 그러고도 남는 국가들이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희토류 장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희토류 제한했을 때 그네들의 마켓이 줄어든다는 걸 몸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자, 피크 차이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크게 하는 섹터와 산업 종목 기업들은 별 볼 일 없다. 주가가 계속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5월 PC 물가 둔화로 나왔죠. 그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는 흐름 부분, 영국만 제외하고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근원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흐름. 그러면 적어도 미국 시장이 금리 쪽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냐 아니면 동결을 유지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FOMC 회의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이 22 포럼에서 계속해서 2번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추면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그죠? 미국 시장이 이 PC 근원 물가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화끈하게 올라줬죠. 올라준 부분이 뭐였습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한 8개 종목, 이 종목 부분이 상승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연준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이후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둔화는 인정하지만 목표치와 비교해 여전히 높고 목표치가 몇 프로예요? 물가 2%잖아요. 그럴 때까지 그죠? 어떻게든 긴축의 기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 그러니까 금리 민감성이 높은 섹터. 그게 뭡니까? 플랫폼, 카카오네이버, 게임. 그죠? 그런 관련주도 계속 저점 붕괴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강세장을 보였었던 이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 지금은 새로운 국면의 상승이다. 그게 뭐? 미국은 AI, 한국은 2차 전지. 그죠? 이게 핵심이고 그 속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그게 뭡니까? 방산, 이뻐질까? 그리고 송배 전망. 그죠? 그런 유형의 종목 부분이 섹터가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고 내려가는 건 철저하게 내려간다. 그죠?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미국 시장을 우리가 곰곰이 보게 되면 1990년대 PC와 인터넷 혁신 기반으로 노동 생산성이 개선된 종목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시스코가 상승을 했고 2010년대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혁신 기반으로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는 흐름. 그때 뭡니까? 그 당시에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지금 2020년대 미국 시장은 AI다. 그죠? 그 인공지능 혁신 기반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 그게 뭐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 부분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국의 이 흐름 부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면 미국의 자국 환경을 반영해서 성장주의 흐름 부분이 지속되는데 그 근거가 뭐다? 실적이다. 그죠? 아마존닷컴과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할 거 없이 실적 기반. 노동 생산성의 증가. 이 부분을 통한 기업들만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서 통틀어서 종합 정리를 하면 뭐예요? 금리 쉽게 피벗 전환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 민감 섹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중국이 경기가 안 좋고 미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서비스업 지표로 받쳐주는 상황. 그죠? 영국도 유럽도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는 종목 부분들이 시세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약세를 보여서 2579포인트지만 사실은 작년 9월 30일 날 2134포인트를 찍었을 때보다 체감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반갑다. 무역적자 마침표 찍었죠. 그죠?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여기에서 세부 상황.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품목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자, 수출은 지금 마이너스 6.0%. 그죠? 작년 6월보다 수출 금액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 금액이 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국가, 원유 수입국가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몇 주 연속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떨어지는 거 자동차 연료 넣으실 때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작용을 해서 무역 흑자를 보여준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수출이 더 늘어나서 그래서 무역 흑자를 보인 거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속에서 가장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이 좋은 종목 섹터 자동차, 그죠? 선박,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오늘도 2차 전지 세고 조선 세고 그죠? 자동차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약보합. 그죠? 나머지는 거의 전멸. 그죠? 반도체는 뭡니까? AI의 떡고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했었던 부분 일부 되돌리는 과정.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이 2022년 7월 이후에 그죠? 약 21조 7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가 23조가량이었었는데 6월 16일 이후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죠? 환율이 1268원서부터 1325원까지 올라오는 타이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정 정도 매물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도 1300원 이하로 시작을 해서 올라왔죠. 양봉이 났죠. 장 막판에 매수세는 붙었지만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완급 조절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진행됐다.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등락을 펼치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리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증시 퍼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상반기 결산을 했잖아요. 그죠? 6월 말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나스닥이 6월 말까지 29.86%, 30% 정도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 코스닥이 27.8%, 코스피가 15%.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합을 더하게 되면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20% 이상 상승해야 되고, 그죠? 적어도 지수가 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50% 이상, 2배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섹터와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시장 지수보다 못한 면세점과 여행입니다. 월봉이에요, 월봉. 그죠? 자, 호텔 신라의 모습입니다. 그죠? 뭐, 그래도 올해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그죠? 자, 노랑풍선 여행주입니다. 그죠?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면세점 여행 섹터의 약세 지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월별 면세점 매출 추이입니다. 그냥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 종목을 사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지표와 그 종목의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월별 면세점 매출 추이입니다. 맨 위가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2년입니다. 2023년은 레벨단이 딱 밑에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면세점이 상승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방한 외래 관광객 수입니다. 그죠? 2018년과 2019년 이때에 비하면 지금 반토막난 방한 외래 관광객 수죠. 그죠? 코로나가 해제됐다라고 해도 아직 저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시장보다, 지수보다 못한 또 업종 있죠? 오늘 공교롭게 현대백화점이 한 3, 4% 반등을 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현대백화점의 월봉입니다. 2010년부터, 2010년 20만 원을 찍고 쭉 내려와서 미끄럼틀 계속 타고 있죠? 지수하고 상관없이 10년을 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니 떨어지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기업과 그 섹터가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주가의 차이입니다. 매크로 환경,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과 미국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참고하는 거지. 개별 기업과 개별 섹터가 안 좋은 부분을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겠지. 앞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에 순환매가 오겠지. 주식이 애들 장난입니까? 순진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GS 리테일의 월봉입니다. 마찬가지죠. 2014년 7만 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월봉 모습이에요. 이게 종합주가지수 올라간다고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백화점 편의점의 약세 지표입니다. 백화점 구매 건수를 한번 보세요. 2021년에 코로나로 유동성 풀리니까 잠깐 번쩍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절벽으로 횡보하고 있죠. 편의점 매출 증가는 그래도 백화점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매 단가라든지 편의점 매출 증가율이 뭐예요? 더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주식은 성장의 꿈을 먹고 살고 그 성장의 흐름이 실적으로 받쳐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PER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PER 기준 몇 배고 PBR 기준 청산가치보다도 못하다? 예. 청산가치보다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성장이 정체된 주식은 시장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40% 콘텐츠주, 그죠? 뭐, 키다리 스튜디오, A 스튜디오 30~40% 콘텐츠리 중앙, CJ, ENM 박살나고 있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이건 어제까지의 종가 모습인데, 오늘도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113,000원에서 5만 원이 깨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콘텐츠리 중앙 85,900원에서 15,000원.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닌 겁니다. 제가 지금 뭐 깜빵에 가느니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장기 투자가 답이다 그럴 때 전혀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조목조목 따지면서. 왜? 장기 투자는 그 섹터가 성장의 흐름을 갖고 끝까지 갈 때까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래 들고 있어서 주식을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이 끝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만 들고 있는 거고 성장이 정체되는 순간엔 버려야 되는 것이 주식이다. 자, 시장 지수보다 못한 게임 플랫폼. 카카오만 5만 원 깨진 거 아니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크래프톤 할 거 없이 게임즈 박살입니다. 그죠? 제가 돌직구 시청 많이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중국에서 판호 개방해서 번쩍 올려줄 때마다 때려라, 매도해라. 모멘텀이 없다. 그죠? 네이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화학, 효성화학 어제까지인데 오늘 또 떨어지더라고요. 6%인가 7%? 그죠? 효성도 마찬가지고 전저점 붕괴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경기가 또 안 좋은 거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 페덱스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CJ, 대한통운을 보죠. 오늘 7% 박살나면서 신저점 갱신했죠. 이게 시장의 지수, 부강약품, 제약바이오 박살이죠. 그죠? 지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반기 산업별 실적 사이클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성장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국 배터리 업체 매출 성장률, 중국 띄우지 말아라. LFP 별거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고시원 배터리 미국 진출하는 거 핫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죠? 패러다임 바꾼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도 호황인 미국 제조업 건설 시장, 그래서 뭐였어요? 효성중공업,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죠? 저는 참고로 우리 회원님들은 어제 HD 현대 일렉을 전량 이익 실현했습니다. 4만 원 초반에 산 걸 6만 원 중반에 이익 실현했다. 자, KBT 화장품 섹터 차별,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은 끝갓대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그죠? 연봉, 아모레 퍼시픽의 연봉입니다. 박살, 초점 박살. 그죠? 반대로 CNC 인터내셔널 연봉은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가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화장품 수입급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화장품 수입급 비중이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이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OEM 업체별 마진을 비교하는 겁니다. 마진을 보니까 CNT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쪽은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는 겁니다. 자, 바쁘게 왔어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그죠?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항상 의심해야 된다.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의심을 해야 된다. 의심을 한다는 이야기는 주식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마냥 들고 위로한다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전쟁터입니다. 그죠? 자, 잠시 후에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못다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시장의 극단적 차별을 이기는 섹터 전략, 그 부분과 공부하실 분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